바람에 낙과가 됐네요. 비대가 안 됐죠. 이제 전에 떨어져서. 심식나방은 생태를 보면 좀 소심한 나방이에요. 1년에 2번 나오고요. 1월 중하순, 8월 중하순. 그러니까 우리 감에 있는 감꼭지다방하고 거의 비슷하고 논의 이화명충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1년에 2번 나오니까. 요새 이제 논에 3번 나오니까 삼화명충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심식나방은 2번, 순나방은 지금 5번 나오죠. 예전에 80년대만 해도 순나방은 4번 나왔었는데 지금 온도가 높다 보니까 5번 나옵니다. 근데 과피를 보호하고 농약을 좀 덜 묻게 하고 착색을 좀 좋게 하고 하려고 이제 봉지 작업을 하시는데, 심식나방은 밑에 터진 봉지를 간혹 지역에 따라 터진 봉지를 활용해요. 복숭아 주산단지 보면 또 품종에 따라서 봉지 색깔도 다르고, 봉지도 뭐 이중 봉지, 뭐 착색 봉지 하는 식으로 이제 큰 봉지, 작은 봉지 막 다릅니다, 지방마다. 근데 이렇게 터진 봉지를 씌워도 심식나방은 안 들어가요. 예. 심식나방은 번데기가 땅으로 떨어지죠. 근데 순나방은 평생을 나무에서만 살죠. 예. 그러니까 토양살충제를 뿌린다 하면 심식나방에 해당되는 거지 순나방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순나방 심으면 어떤 분들 보시면은 뭐 토양 살충제를 처리하라고 합니다. 그건 심식나방에 해당하는 게 순나방에 해당이 안 되고, 심식나방은 이런 밑 터진 봉지만 씌워놔도 안 들어와요. 예. 근데 이 밑 터진 봉지를 하게 되면, 여러분 노린재는 보셨죠? 노린재에 들어가서 이제 빱니다. 근데 순나방은 큰 봉지를 씌워가지고 열매 완전히 다 수확할 때까지 착색 안 되게 하는 품종도 있잖아요. 샛노란 복숭아, 새하얀 복숭아, 내지는 그 무착색, 착색이 안 되게끔 큰 봉지를 씌워가지고 전혀 안 터지게, 수확할 때까지 안 터지게 하는 봉지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그런 봉지를 씌웠더라도 순나방은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갔냐? 터진 대로 안 들어가고 바로 이렇게 열매하고 단자리 있죠? 이런 부분을 뚫고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복숭아에서 아까 방제가 힘든 세균성 구멍병, 청국병이 병으로 된 제일로 방제가 힘들고 어려운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균이니까. 충무에서는 진딧물이나 응애나 그런 것보다는 복숭아, 순나방이 가장 발생도 많고 방제도 그만큼 어렵고, 봉지를 씌워도 봉지를 뭐 옆으로 뚫고 들어가는 정도로 피해가 심한 벌레다 보니까, 그래서 순나방 피해 때문에 우리 남부지방에서는 그만큼 만생정도 힘든 것이고, 여기는 안 보이네요. 네. 아무튼 순나방이 가장 문제다 보니까 순나방 방지할 목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개발이 돼 있고 지금 보급도 돼 있는데, 여기는 그건 안 보긴 하네요. 저기 아래에 한번 선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여기 뭐 질문 있으신가요? 사장님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은데 적구한 거 한번 보세요. 봐봐요. 한 뼘 이상 정도, 뭐 단가지 가지 크게 다르긴 하지만, 가지 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한 뼘, 최소한 한 뼘 이상 정도의 간격으로는 놔두고 적과를 하셔야 제대로 된 가격. 해상병 붙은 데 내지는 노린재 붙었던 데, 그런 데로 침입을 할 수가 있고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캔카라가죠. 우리 복숭아 나무에 청공병 상처가 있는 경우, 전년도 상처죠. 이병지라고 보면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작년, 재작년에 청공병 걸렸던 병반, 캔커가 있을 경우에 비바람에 친다, 내지는 노린재가 빨았다, 내지는 해상병이 붙었다 할 경우에 거기에 이제 2차적으로 청공병에 가해를 달라붙는 거죠. 예. 근데 해상병은 이제 곰팡이병을 말씀드렸으니까, 복숭아에 이제 간혹 잿빛 무늬병, 잿빛 곰팡이병, 이제 한문으로 해상병 그렇게 하는데, 감염됐던 이병 과일이 뜯 버리잖아요. 네, 그거 갖고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밭에다 수확하면서 해상병, 이병과가 나오면 버릴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썩은 열매에서 내년 봄에, 이제 이른 봄에 버섯이 피죠. 이제 자낭반이라고 하죠. 거기서 걔네들이 이제 바람이 분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하면 습도가 높아서 딱 터지면서 나무로 달라들거든요. 그럼 어린 꽃눈 내지는 꽃봉오리 꽃 필 때, 그런데 이제 가위를 침입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쯤이면 이제 다 눈에서는 멎었고, 눈에 있던 이병 부분에서 열매로 이제 달라들겠죠. 청공병만큼이나 클레임이 많은 게 해상병이죠. 네, 청공병은 봉지를 쌌어요. 봉지를 쌌는데, 봉지 쌀 때는 깨끗했는데 수확할 때 보면 청공병 걸린 게 많이 보일 거예요. 그죠? 잠복기가 있다 보니까 봉지 쌀 때는 깨끗했어요. 근데 병이 감염된 상태에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봉지를 싼 거죠. 봉지 싼 상태에서 감염된 경우 거의 없어요. 감염되는데, 우리로 치면 코로나 예를 들자면 코로나라고 해야 되겠죠. 코로나 환자하고 접촉했을 경우에 바로 뭐 그 다음날부터 기침 나고 뭐 목 아픈 건 아니잖아요. 뭐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잠복기가 있듯이 청공병이 딱 감염이 됐는데 우리 눈에 안 보였죠. 딱 봉지를 쌌어요. 근데 이 안에서 이제
발병을 해서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천공병은 그랬다 치면 나도 이제 약간 보이긴 하네요. 근데 해성병은 어떤 클레임이냐? 봉지 터진 거에서 해성병 걸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내 장갑 끼는 뭐 맨손으로 어떻게 경우에 정상적인 열매 수확하다가 썩은 거 따서 버리겠죠? 그러면서 또 다시 깨끗한 과일 또 만지죠? 그럼 저기로 갖고 갔어요. 또 저기서도 이제 간혹 썩은 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선별한 사람이 또 제거를 하지만 이 손으로 정상적인 열매를 또 만지죠. 그러면 이제 내일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공판장에 가거나 택배를 보내면 나는 깨끗한 열매로 해서 택배를 보내고 공판장 물건을 보냈는데 그 공판장 경매사한테 전화 오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택배 받은 사람한테 전화 오죠. 썩은 게 들어가 있다고. 나는 깨끗한 걸 해서 보냈는데 그만큼 발병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걔는 내 손을 통해서 이병과 병든 해성병 걸린 열매를 손으로 만지고 깨끗한 걸 만져서 그걸로 선별을 작업을 했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24시간 안 걸렸잖아요. 택배 도착한 거 보면 오늘 7시에 보내서 내일 10시쯤 도착하면 벌써 그 사이에 해성병이 발병을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죠. 발병이 쉬운 빠른 병이 해성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고 할 경우에 엄청 발병이 심하죠. 해성병은 비슷하게 흰가루병 있잖아요. 흰가루병은 정반대죠. 이 천도복숭아에 잘 안 나오지만 털복숭아를 보면 흰가루병이 좀 보이죠. 적구할 때 보면. 근데 봄에 좀 가물면 흰가루병이 좀 많고 봄에 비가 좀 잦다면 꽃에 관련된 제피무늬병이 많이 감염이 되죠. 그래서 복숭아 수확 무렵에 습도죠. 건조하면 해성병은 좀 적다고 보면 되겠고 수확할 무렵에 거의 뭐 비가 잦다 하면 해성병은 엄청 좀 심하죠. 복숭아가 사과나 그런 같이 밀실 수확을 안 하잖아요. 끝에부터 먼저 이제 뭐 여기서부터 익어 나가잖아요. 끝에부터 여기는 좀 늦게 익죠. 네. 그러니까 끝에부터 수확하면 한 3차례 정도 수확을 합니다. 나눠서. 1차 수확을 하고 나면 그 사이에 비가 온다든가 뭐 비바람이 친다든가 하면 방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수확하는 것들은 안전사용 기준 지키면 보통 뭐 일주일 빠진다고 보면 여기서 여기 수확하는데 한 3일 정도 걸리거든요. 아니면 뭐 이틀이나 3일에 걸쳐서 수확을 해요. 농약 잔류 때문에 문제가 있죠. 근데 지금은 약자가 좀 늘어나긴 했어요.